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소에서 이직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GitHub이랑 거의 비슷한 비트버켓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저도 다 알질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서는 GitHub과 비슷하게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고요. 프로젝트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의 화면에처럼 프로젝트 상세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는 프로젝트 명이 나오고 그 밑에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브랜치 목록이 나옵니다. 저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STG는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BT는 테스트, DEV는 개발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지금 개발 중인 것들은 피처로 잡혀 있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브랜치들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저 브랜치를 선택을 하면 그 밑에 그 브랜치에 맞는 소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의 상세 화면을 보는 화면이고요. 그 왼쪽으로는 클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브랜치, 그 다음에 그레이트 폴 리퀘스트가 있는데 클론은 GitHub과 비슷하게 그냥 주소를 복사하는 창이고요. 그 그레이트 브랜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그레이트 브랜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레파지토리는 그 프로젝트의 목록이 나오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선택하시고요. 브랜치 타입은 이 제가 브랜치를 만들 거잖아요. 그 브랜치 명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구분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피처, 핫픽스, 커스텀이 있는데 피처는 보통 개발이나 좀 장기간 수정을 요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피처를 선택하고요. 핫픽스는 운영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바로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핫픽스를 선택하고 커스텀을 선택하면 그냥 내용을 다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선택하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브랜치 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피처를 선택하면 피처가 그냥 고정값, 커스텀을 선택하면 거기가 다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 프롬이라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브랜치 목록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브랜치 프롬은 내가 어디서부터 그 가지를 생성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G를 선택하게 되면 운영 소스, CBT를 선택하면 테스트 소스, DEV를 선택하면 개발 소스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프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 명을 작성하면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브랜치 생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생성이 끝난 다음에는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등에서 이제 내려받고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커밋하고 푸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제가 푸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브랜치를 피처 CSR 1, 2, 3, 4, 5로 만들었고 거기에는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1번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소스에서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내가 개발한 부분, 내가 어디서부터 그 밑에 쪽은 보통 DEV를 선택합니다. 개발 쪽에 올려야 이제 개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DEV를 선택하고 먼저 설명드릴 게 그레이트 폴 리퀘스트는 병합을 요청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넣겠다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소스 넣을 테니 네가 허락해줘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브랜치를 선택하고 밑에 거는 DEV를 선택을 해서 컨티뉴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브랜치 소스와 DEV의 소스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틀리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제목이 어떻고 어떤 내용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내용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처럼 그
피처에 있는 게 DV로 합쳐진다라고 해서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DV에 올렸기 때문에 저기 머지 버튼이 보이는 건데 보통은 그 STG나 CBT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지 버튼을 누르면 제 소스가 DV에 올라가게 되고 병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리진 않았는데 그 거래소에서도 그 제우스를 재기동하잖아요. 웹사이트에서 그것처럼 제가 있는 쪽에서도 그 동일하게 벤부라 그래가지고 그 서버를 재기동하면 그 개발 URL을 치면 이제 개발 소스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STG는 운영, CBT는 테스트, DV는 개발 쪽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병합하고 서버를 재기동하면 개발 테스트 운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뜻이죠. 예. 이 병합은 여기까지고 대신에 빌드는 재빌드는 한번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 거래소에서도 제우스 재기동할 때 로그인해서 막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수동으로. 예, 수동으로. 저는 머지 되면 자동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네네. 질문 있어 질문. 제가 위에를 만약에 제가 한 게 아니라 DV를 선택하고 밑에 걸 CBT로 선택을 하면 2번 페이지에서 DV랑 CBT가 비교가 됩니다. 소스를 비교. 네, 비교를 해주고 이제 뭐 확인하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4번에서 저 머지 버튼이 안 보입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버켓에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제 아이디는 DV밖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동일한 건데 운영을 할 때는 보통 운영 반영일 날 DV에 넣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디플로이 뭐 슬러시 그 날짜 해가지고 이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 운영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브랜치를 아마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든 소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나머지 개발한 사람들이 저 디플로이에 다 머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번 페이지에서 그 소스를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3번 페이지에서 내용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 그냥 4번 페이지만 보일 뿐이지 그 머지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머지는 이제 그들이 알아서 소스를 받아서 이행 관리자. 네네. 그래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트버켓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 업무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좀 그 연결이 좀 있어가지고 그 거래소에 보면 ITSM이라고 해서 현업이 이제 요건을 주고 그다음에 상공 현업이 뭐 이제 분배를 하고 그럼 이제 박현수 부장님 거 쪽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내용을 적고 하는데 제가 있는 쪽도 비슷합니다. 현업이 내용을 주고 비즈팀이라는 곳에서 요건을 정의하고 IT 운영팀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박현수 부장님 쪽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버튼 같은 게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출 시스템, 접수 시스템, 공시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목록이 생기고 이 각 파트별로 이제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치 생성은 그 업무 요건별로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아까 크레이트 브랜치 화면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업무에서 개발했던 생성했던 브랜치와 브랜치에서 사용했던 소스가 다 연결이 돼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놨습니다. 여기가 ITSM 개념. 그쵸. 이게 시스템이고. 네네. 그래서 브랜치가 업무랑도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만 그럼 브랜치를 따지는 거예요?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브랜치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여기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게.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올리거나 되지만 네. 머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개발까지는 머지는 됩니다. 머지는. 예, 개발까지는 다 똑같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차단을 하겠죠. 이거는 업무랑 연결이 안 된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네. 따진 브랜치만 운영에 갈 수 있는. 그쵸. 거군요. 예. 근데 운영까지 가는 것도 그들의 허락이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보통은 피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직이 처음이라서. 근데 그 동영상 봐도 막 피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그 메타코딩 영상 보신 분들 토픽 예. 그게 이런 그냥
아까 그 마지막에 운영에 반영할 때 디플로이 해가지고 날짜 했잖아요. 그게 브랜치 타입이 여기엔 없지만 커스텀을 누르고 아마 그들이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다행히 우리가 이걸 보고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느낌이 막 들었잖아요. 매우 다행히 오늘 실습에 이걸 똑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GitHub 연동하는 게 2주차 과제에 있긴 있었는데 지난주에 좀 늦을 것 같아서 그걸 스킵하고 저희가 DB 연동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것과 거의 유사하게 참고로 GitHub이 제일 뭐 이제 이러한 어떤 오픈소스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무료 버전으로 제공해 주니까 그런 건데 오픈소스 때문에 GitHub이 컸어요. 그래서 GitHub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를 해서 퍼블릭이라는 레파지토리를 만드시면 누구나 다 소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희가 쓰고 있는 스프링도 다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생긴다? 중간에 그 포크 따가지고요. 이제 클론 해가지고 거기서 수정해서 다시 자료로 배포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이거 버그 픽스 했어 라고 풀 리퀘스트를 던지면 오너가 딱 승인해주면 난 컨트리뷰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스프링 부트 몇 점 몇의 컨트리뷰터를 이직하실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도 이렇게 발전을 했듯이 이런 체계로 일반적으로 IT 서비스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자동이라고 물어보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CI/CD라는 체계로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있죠. 뭐 네카라 쿠베당토 같은 판교발 IT 서비스, 자사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이게 뭐 깃허브이 됐든 긴랩이 됐든 비트버킷이 됐든 어쨌든 원격 레파지토리의 풀 리퀘스트가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머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요 이벤트에서 웹훅을 따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콜해 줄 수 있어요, 이벤트를. 그래서 이게 땅 때리면은 예를 들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실루엣이라는 형상 관리 프로그램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는 젠킨스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곳에 딱 URL을 콜해 주면 얘가 그때부터 이 머지된 걸 가지고 빌드까지 자동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CI/CD예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 그래서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라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소스 체크인하면 자동으로 가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감하고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뭐 토스 앱이에요. 마감이 언제예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포털이에요. 마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테스트 주도 개발을 많이 하고요. 이 테스트가 다 통과해야만 디플로이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코딩 문화 자체도 그렇게 가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